식물 학교에 오세요.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쪽에 그, 강원도 삼척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가 살고 있다 했는데, 그들 티나무 할아버지는 1200살이 넘고, 충청북도 청안군 강외면에는 1000살이 넘은 나무가 있고, 강화도에는 400살이 된 탱자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0년이 넘도록 오래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먼저 제 생각을 말하면, 제 생각에는 약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이유는 약간, 그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거나 아니면 약간, 좀 외곽 지역 같은 약간 전쟁도 안 일어나고 사람들이 별로 살아가지 않는 지역 같은 데서 자기 혼자 알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약간 외곽인 곳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기간 살아왔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한 나무들은 좀 일찍 죽으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은 그때 되게 튼튼했던 나무들이라 지금까지 오면서도 계속 튼튼하게 남아있어서 1000살이 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보면 요게 그 청원군 광해면에 어, 엄나무, 음나무라고 합니다. 음나무에서 엄나무로 쓰는데 음나무라고도 하는데 요 나무래, 요 나무. 보여? 그래서 네, 이 굵기가 이렇게 사람 팔 몇 번을 해도 이제 저게 되겠네. 이렇게 엄청난 굵기에 아, 오래된 그런 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음나무라도 부르고 천연기념물 제305호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있는 요 천년이 넘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요 나무 느티나무가 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느티나무 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식물들이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에 잠깐 21쪽 그 윗단락에 보면 식물들 중에서 바로 사시나무, 거대한 사시나무가 무게가 무려 6천 톤, 그다음에 줄기가 4만 7천 개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의 늙고 유명한 무화과 나무는 나무근 안에서 7천 명, 어른 7천 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그러한 나무도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식물들이 우리가 그냥 뭐 약하거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식물들이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예로서 이런 것들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서로 네. 42쪽에 보면 그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 물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력이 없이 그 땅이 약간 위에 있다면은 나무도 같이 위로 올라가서 그 물 같은 거를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거부터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그 물을 찾아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뿌리를 넓힌다고 했으니까 그 위에 있어도 똑같이 중력이 없으면 위에 올라가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제 생각에도
그 뿌리는 이렇게 물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계속 잎을 넓히니까 위로 올라가서도 그 큰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잘 살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는데 해요. 음, 사신 6쪽에 보면 그 뿌리가 그 식물들을 이렇게 지지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되게 식물에 비해 되게 얇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보다 무거운 그런 식물들을 땅속 안에서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거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그 뿌리가 크게 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땅 안에 있는 돌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같이 지지하면서 그 식물이나 그런 아이들을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 씨, 뿌리가 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넓고 깊게 땅속에 박혀 있어서 아무리 얇고 하지만 그래도 좀 무거운 식물들을 잘 지탱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잘 제기했고, 어쨌든 우리가 또 다른 또 생각해 볼 것들도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의 역할, 물론 두 가지 지금 사실 서로가 다 얘기했는데, 뿌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뭐야? 흡수하는 거랑 지지해주는 거. 그렇지. 물을 흡수하는 일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우리 지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뿌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44쪽을 참고해서 보면 선생님은 사실은 이렇게 그 뿌리가 당연히 이제 물을 흡수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뿌리가 아니라 뭐가? 뿌리털. 뿌리털. 뿌리털로 물을 빨아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뿌리가 흡수하지 않냐고 뿌리털이 흡수한다고 왜 그렇게 식물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어, 뿌리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뿌리털이 물을 빨아들여서 음. 어, 그래서 뿌리의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지지작용 하는 거고 뿌리털들이 아까 말한 대로 물을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게 된다라면 그 뿌리 자체가 영양분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를 유지하는데 그 자체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는 뿌리털, 참 잔털 같은 뿌리털. 경우는 그거가 별로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되면 어, 민준이가 붕어빵을 어? 직접 만들어 먹지 않고 어? 그냥 가서 사 먹는 게 더 나은 이유는 붕어빵을 만들어 먹으면 공짜잖아. 네. 또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것 같지만 근데 문제는 붕어빵을 어쨌든 만들어 먹을 때 그 붕어빵 틀 기계를 사야 되잖아. 그 기계 사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붕어빵을 장사를 할 게 아니면 그냥 가서 붕어빵 하나를 그냥 뭐해?
사 먹는 게 낫다는 거야. 사먹기보다. 그래서 붕어빵 그 틀 그거 하나를 사는 것들 그거 자체가 드는 거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나중에 이제 뭐 서로가 회사를 차렸는데 그 서로 회사에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직원을 둬서 청소하는 직원을 둬서 청소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네. 또 하나는 다른 청소 업체한테 위탁 맡겨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와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럴 경우에 자기 회사에 청소하는 직원이 있으면 늘 언제든지 청소를 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네. 이제 좋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청소하는 직원을 두면 그 청소하는 직원에게 연봉을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월급을 근데 월급을 만약에 뭐 200만 원 주기로 했어. 근데 그러면 200만 원만 있으면 그 청소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200만 원 외에도 그 청소하는 직원이 와 있을 공간이 필요하잖아. 어? 그리고 그 청소하는 직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야. 그리고 청소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 그러면 월급 200만 원 주는 거 외에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고정 비용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용하면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월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그 공간, 뭐 책상, 뭐 컴퓨터, 뭐 보너스, 뭐 등등, 뭐 회식 비용,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거에 한 두세 배가 돈이 더 든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그 회사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 장소.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까 외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외부에 맡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니까 작은 식물일수록 뿌리가 쓸데없이 두꺼워져서 줄기와 잎과 열매의 영양분을 빼앗지 않도록 작은 솜털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물을 빨아올리지요라고 돼 있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분들. 그래서 뿌리가 너무 굵으면 그 뿌리는 계속 그 뭐야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계속 유지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뿌리털은 필요할 때 쓰고 또 뿌리털은 또 없애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또 이렇게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의 종 중에 커다랗게 고든 뿌리라는 게 있고 수염 뿌리라는 게 있는데 왜 큰 나무는 고든 뿌리인데 비해서 왜 하늘살이 풀들은 수염 뿌리야? 그 이유가 뭐야? 음, 어? 하늘살이 어, 풀은 그 오래 안 자라니까 응, 또한 뿌리가 필요가 없고 응, 여러 해를 사는 여러 해살이 식물들은 어, 그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어. 그만큼 튼튼한 뿌리가 필요해서. 그렇지. 그 아까 쌤이 그 붕어빵 그 기계 갖고 설명했는데 어쩌다 한 번 먹을 거면 굳이 붕어빵 기계를 살 필요가 없다는 없다. 거야. 뭐 솜사탕 기계 뭐 이런 거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어쩌다 한 번 먹을 거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매번 행사를 해. 그 행사 때마다 솜사탕을 만들어서 나눠줘야 돼. 그럴 경우에는 솜사탕을 사는 것보다 아예 솜사탕 기계를 뭐 해놓는 게 다, 또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먹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나 이런 걸 세탁기 이런 걸 빌려 쓰진 않는다는 거야. 왜? 냉장고 세탁기는 늘 쓰잖아. 그러니까 네. 냉장고 세탁기를 늘 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뭐 특별하게 무슨 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공구가 있다. 그럼 그거는 굳이 뭐야 계속 써야 될 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쓸 때만 뭐 하는 게 잠깐 빌려 쓰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처럼 식물도 역시 여러 해 살 식물들은 고든 뿌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계속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든 뿌리인데 비해서 반면에 한 해살이 풀들은 그냥 한 번만 쓰고 한 해만 살고 그냥 없어질 거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고돈뿌리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힘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간단한 수염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책에 내내 나오는 이야기. 이 책에 내내 나오는 이야기로서 식물들이 그렇게 되는 되는 거에는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들,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아, 그런 방식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울리는 애들만 뭐 한 거야? 살아남은 거야. 우리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 적자 생존에서 그냥 고든 뿌리로 내리는 것보다 산에 사는 애들은 수염 뿌리로 내리는 것들이 더 살아남기에 유리했던 거고, 그다음 그 하늘살 잎들은 수염 뿌리가 있는 거고, 반면에 여러 해 살이 남는 것들은 수염 뿌리보다 고든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유리했던 거고, 그런 것들만 살아남은 거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쪽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뿌리털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어? 뿌리골목? 뿌리 골무 역할은 뭐래? 난자는 땅속으로 뻗어나갈 때 뿌리 끝이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흙을 잘 뚫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데 왜 이름이 뿌리 골무일까? 그 골무가 손가락을 이렇게 베이지 않게 도와주고, 예, 잘 넘길 수 있게, 마찰이 잘 돼서 넘길 수 있게 도와줘.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골무 낀다고 해서 바느질 같은 데 골무 끼거나 지금 민주가 말한 대로 이렇게 페이지 같은 거 넘길 때, 그 골무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골무의 역할, 뿌리 골무의 역할이 이런 우리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뿌리 골무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어? 성장점? 생장점은 뭐래? 줄기와 뿌리의 끝에 있고, 새로운 세포가 쉬지 않고 생겨나는 곳. 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곳,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나무로 옮겨 심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뿌리털 같은 경우가 보기 저기 하다고 막 이렇게 쳐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뿌리털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18쪽 보겠습니다. 18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칼본 린네? 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린네라는 사람이 식물학자 린네고, 린네가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 그 린네가 한 중요한 일이 뭐야? 그 속명, 그 분류하는 체계를 세우고 음, 식물의 속명이랑 종명 같은 이름을 로 나눴다. 그렇지. 그래서 요 사람이 린네라고 합니다. 린네. 봤어? 머리 스타일 특별하지? 근데 이게 아마 진짜 머리가 아니라 아마 가발일 거야.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린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린네라는 사람이 지금 말한 대로 린네의 분류법이 요즘 그 식물학이나 이런 생물학의 분류법에 근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물학에서 식물학 연구한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채집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장 큰 일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영역들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학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동석, 과목, 강문, 계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그래서 제일 그 우리가 마치 뭐야 뭐 대한민국 그 아시아 대륙의 대한민국 안에 대전광역시 대전 광역시 안에 뭐 유성 민준이 유성구고 서로는 서구인가? 저도 유성구예요. 유성구야? 유성구 안에 뭐 땡땡동 위 뭐 이렇게 뭐 땡땡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듯이 이렇게 더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 개가 제일 큰 범위야, 개. 그 어, 다음에 문,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과,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종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렇게 짜가지.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은 어떤 그런 분류 체계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 여기 보면 생물에 분류해가지고 먼저 이 말벌 같은 경우가 음, 동물계라는 거야. 동물계. 동물계 어, 안에 뭐 절지동물, 물질, 문, 동물, 문, 곤충, 강, 강, 뭐 유시약, 강, 아강이라고 되는데 이거 아강은 이제 그것보다 좀 낮은 단계 비슷한 어떤 그런 아류라고 보통 얘기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 이건 빼고 그다음에 벌목, 그다음에 말벌과, 볼까? 그다음에 말벌소 중에 말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이제 종속, 과목, 강문, 계인데 이러한 어떤 그런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린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쓰는 방법? 어, 학명. 학명, 아, 식물의 학명에서 학명을 또 어떻게 쓰는지 그 학명 쓰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학명을 쓴다는 거야? 그 성명과 종명 두 개를 나란히 쓴다. 어, 속명을 쓰고 그 다음에 종명을 쓰고 아까 선생님이 그 종명이 제일 마지막이지. 제일 작은 네. 단위.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속명인데 속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종명을 쓴다는 거야. 그 속명과 종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잠깐만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명은 뭐야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종명은 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배잖아. 민준이는 김씨성의 집안의 민준이란 말이야. 서로는 정씨 집안의 서로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아까 그 속명 이름이지 그 속명 안에 종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속명을 선생님, 서로 뭐 서로 화면이 자꾸 멈추네. 저 지금 뭐가 안 돼. 어 서로 다시 한번 접속해 볼래? 너가 지금은 괜찮은데 또 괜찮아? 네, 지금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속명과 종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거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표준.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뭐 충전기 같은 네, 경우도 처음에는 막 다 회사마다 달랐어. 그러니까는 막 스마트폰 있으면 그 충전기가 다 다르고 요즘에도 아이폰하고 그 뭐야 삼성. 삼성 그 갤럭시하고 이렇게 저기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호환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무슨 뭐 C타입인가 뭔가로 이제 통일을 했대. 그래서 뭐 아이폰도 뭐 C타입이 나온다고 이번에 발표하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준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편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것들처럼 그럼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런 성과를 발표하는데 다 달라버리면 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속명과 종명을 쓰는 걸로 하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라틴어 라틴어로 그것들을 기록하게 돼 있거든. 라틴어라고 알아? 네, 음. 어, 라틴어. 영어나 이런 독어 뭐 이런 것들에 어원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라틴어 고인데 왜 하필 라틴어로 그걸 쓰기로 했는지 알아 혹시? 라틴어. 라틴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일상생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틴어는 이제 변함이 없을 거다. 더 이상 그 언어도 사실 깨조금씩 변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린네가 정한 그 부분에서 알아야 되고 20쪽, 21쪽 아까 우리 민준이가 얘기했던 부분이도 한데 20쪽에 보면 식물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식물의 신기한 점, 식물의 놀라운 점, 신기한 점을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아, 한 여섯 일곱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좀 이따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이 식물은 잘려도 계속 살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 뭐 이렇게 팔 잘리고 물론 뭐 그래도 살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도마뱀 같은 경우 꼬리 잘려도 뭐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잘리면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하면 식물은 잘려도 뭐 이렇게 줄기 하나 잘려도 뭐 하나 잘려도 살아가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다시 이렇게 또 뭐야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21쪽, 20쪽, 21쪽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써도 되고 그냥 자기가 메모에 써도 되고 해서 자기가 그 부분들을 식물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여기는 지금 줄글로 쭉 돼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이렇게 요약해보는 그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민준이 이해가? 네, 네. 시간 한 3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대까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 채팅창에 보냈어? 네. 네. 음, 그렇지. 자, 둘이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얘기해 보고, 겹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민준이부터. 몸의 반쪽은 땅에 있다. 몸의 반쪽은 땅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땅 속에 있는 그 식물 뿌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서로, 저는 광합성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 얻을 수 있다. 요 점이 사실은 우리가 식물들은 해를 통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동물들은 식물들이 만드는 거를 이용해서 살 수 있을 뿐이지 동물들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거지. 식물들에 기반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점이 또 크게 차이점이겠지. 또 어, 식물은, 식물은 뇌, 입, 팔, 다리가 없다. 뭐가 없다고? 뇌, 입, 팔, 다리가 없다. 뇌, 뇌하고 입, 입하고 팔. 다리가 없다. 어, 자, 이게 장점이야? 놀라운 장점, 점이야? 야, 자, 어쨌든 약간 그 다음에 특이한 점, 아, 특이한 또 점. 서로 적들에게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아,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보호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민준, 어, 저는 약간 마지막 건 같은 것 같아요. 그래? 발표 다 한 네. 거야? 서로는? 뿌리가 모두 음, 두 가지가 있어서 자기에 맞는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낸다. 어, 자기에게 맞는 뿌리를 이용한다. 또 있어? 저요? 음, 아니요, 다 없어요. 했어? 자, 선생님이 찾은 거하고 좀 다른데, 선생님이 그 외에도, 어, 식물들이 서로에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인간들만 우리가 언어를 갖고 있다. 그 동물들은 서로 소통하긴 하나 그것도 약하다는데 식물들도 서로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서 식물들도 서로 간에 언어가 있다는 점이 사실 선생님이 상당히 놀랍고 이게 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들이 보통 이제 한 곳에 머무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퍼져 산다라는 것들이 또 특징인 거고 추운 날씨나 아니면 뭐 아주 더운 곳 이런 곳 가리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사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장 크고 무겁고 나이 많은 생명체가 모두 다 식물이라는 점들 이런 점들이 이제 식물의 특성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23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뭐 텔레파시도 보내고 뭐 거대하고 크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식물도 동물처럼 뭐 한다? 어, 숨을 쉰다. 숨을 쉰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식물이 뭘 내죠? 산소. 산소를 내준다고 생각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준다고 생각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뭐 할 때만 그런 거고 광합성 할 때만 그런 거고 광합성할 때 사실은 식물도 사람들처럼 뭐라는 거야? 숨을 쉰다. 산소, 똑같이 숨을 쉰다.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야. 어? 그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점들. 다만 이제 차이는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는 쉽게 말하면 산소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막 공기 좋다 뭐 이렇게 뭐 쾌적하다 뭐 산소 많이 뭐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은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뭐해 일어날 때 일어날 때만.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면 또 산소를 많이 내보낸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없다. 또 여기 보면 식물도 뭐 한다? 잠을 잔다. 잠을 잔. 그래서 미모사는 저녁이 되면 입을 축 늘어뜨리고 잠을 자고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겨울잠을 잔다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잠으로써 이렇게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듯이 식물 역시 이렇게 잠이라고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식물들도 뭐야 숨 쉬고 밥 먹고 땀 흘리고 잠자고 자손도 퍼뜨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같은 어떤 그런 생물로서의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또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쪽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이 26, 27쪽에 광합성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책에서도 많이 보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넘어가겠고 자, 28쪽 첫째 줄 윤준이 읽겠습니다. 햇빛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포도당이 뿌리와 줄기와 잎이 되고 광합성으로 포도당을 만든 다음 식물은 포도당을 쪼개고 붙이고 합쳐서 녹말, 섬유소, 과당, 설탕,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 바꿉니다. 식물 스스로 만들어낸 이 놀라운 영양분을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자, 녹말, 그래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녹말, 섬유소, 과당, 설탕, 지방, 단백질. 포도당 일단은 포도당.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그 포도당을 기본 원료로 해서 쪼개고 붙여서 결국은 지금 민준이가 열심히 얘기했던 녹말이나 섬유소, 과당, 설탕, 지방,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 덩어리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는 거야? 어, 감자, 쌀과 보리와 감자, 고구마. 쌀, 보리, 감자, 고구마가 바로 그 녹말 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소는 음, 응? 섬유소. 과일, 어, 어, 식물에 고르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식물을 튼튼하게 감싸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섬유소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소,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야채에 이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섬유소가 많이 섬유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소를 또 우리가 사람이 또 충분히 섭취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변비 안 걸리고 아 잘 이렇게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섬유소 얘기를 많이 해서 야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그다음에 과당은 과일. 과일이 달콤한 이유가 바로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설탕은 사탕수수랑 순무.
순무하고 사탕수 속에 들어 있어서 사탕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탕을 만들게 되고, 지방은 콩, 응? 지방. 깨와 잣, 깨와 잣 안에 지방도 이제 보면 동물성 지방이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깨와 잣 속에는 식물성, 식물성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콩, 콩. 콩, 그래서 콩이 고기라고 얘기하잖아. 콩이 고기라고 얘기를 하고. 소고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또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뭐 고기 많이 먹어야 이렇게 뭐 키 크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섭취 때문에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른바 채식하는 분들 또는 이제 비건. 스님들이 응. 저기 고기를 안 드시잖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콩고기, 그렇지. 그래서 콩으로 이제 만드는 콩고기를 이렇게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콩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렇게 단백질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자, 31쪽에 보면 그 기생식물이라는 게 나와 있고 식충식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식물하고 식충식물 30쪽에는 기생식물 나와 있고 31쪽에는 식충식물이 나와 있는데 기생식물과 식충식물의 아,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기생식물은 뭐고 식충식물은 뭐야? 기생생물은 강함성을 안 해도 하지 않아가지고 음, 양분을 실제로 안 만들고 음, 그 다른 그 아이들은 식충식물. 광합성 식충식물은 어떤 벌레 같은 애들을 잡아 물러가지고 음, 잡아먹다 강화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요. 음. 자, 기생식물은 광합성을 아예 안 해, 아예 못해. 엽록소 자체가 없어. 그래서 영양분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서 기생해서 그래서 영양분을 얻는 게 이게 기생식물이라는 거야. 어?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보면 동물도 다 기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식물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생식물도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게 이제 기생식물이라는 거야. 식충식물은 광합성을 하긴 해. 그런데 뭐라는 거야? 그 성장을 위해서, 어, 하기 위해서, 질소나 인 같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질소나 인 같은 영양분을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벌레를 벌레를 잡아먹으로써 그 벌레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인을 침수, 보충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식충식물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밥만 잘 먹어도 식사만 잘해도 기본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받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부 부족한 사람들이 영양제를 따로 먹잖아. 네. 비타민이 뭐 이런 거, 뭐 영양제 이렇게 질소니 뭐 칼륨이 뭐 이런 거 영양소를 먹듯이 식충식물도 그런 점에서 이제 곤충을 잡아서 다른 자기들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을 섭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쪽에 32쪽부터 볼까? 식물의 똥. 식물의 똥이 뭐야? 음, 32쪽 제목에 식물의 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의 똥. 뭐가 식물의 똥이야? 산소, 어? 어. 산소, 산소를 식물의 똥이라고 그랬어. 왜 근데 산소를 식물의 똥이라고 그런 거야? 그 녹색 잎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산소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의 똥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프리스틀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프리스틀리 목사님의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 일이 뭐야? 그 프리스틀리 업적이. 식물이 산소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내었어. 그렇지. 그 전에는 식물이 산소를 내보낸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 프리스틀리가 식물이 산소를 내보낸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낸 거야? 그 유리 상자 속에 그냥 촛불만 넣고 응.
실험을 했는데 촛불이 꺼지고 응, 지만 넣고 실험했는데 지가 죽었는데 응, 그 햇빛이 뜬 상태에서 식물과 함께 그 뭐지? 그 촛불을 넣는데 그 촛불이 계속 타고 있고 응, 쥐도 넣는데 쥐도 계속 살아있어서 응. 그 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서 타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렇지. 잘 민준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인겐호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인겐호우스라는 사람의 업적은 뭐야? 그, 식물이 햇빛이 있을 때만 산소를 보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식물만 있으면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공급하겠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햇빛이 있을 때만 그렇고 햇빛이 없을 때는 산소를 내보내지 않더라. 결국은 광합성을 뭐야? 해야 해야 산소를 산소를. 내보내는 거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산소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어?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들은 생각은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가을에 낙엽이 지잖아. 그 단풍잎이 들잖아. 그럼 단풍잎이 들면 더 이상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 광합성하지 않잖아. 그럼 가을에는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지 않는 거야? 음, 겨울에도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광합성하지 않잖아. 그럼 가을, 겨울에는 그 산소가 부족해 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왜 우리는 그냥 가을, 겨울에도 멀쩡히 살지?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희들이 아는지. 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 음, 뭐야,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엽록소에 파란 잎 있을 때 광합성을 열심히 하잖아. 그 산소를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밤에도 광합성 안 하고. 그럼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낙엽도 없어져 갖고 광합성 안 할 거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지? 한번 그걸 너희들이 한번 그 증명을 해. 왜 살아갈 수 있나 한번 너희들 나름대로 어떤 그걸 설명을 한번 해봐. 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름에 많이 산소를 응, 만들어놔가지고 어, 가을, 겨울에도 계속 그 산소가 유지돼가지고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놔 놓은 거 갖고 가을, 겨울에도 계속 1년치를 갖고 쉽게 말하면 쓰는 거다. 어, 그렇구나. 음, 그리고 그 산소의 양은 늘 일정할까? 아니면 뭐 산소 양이 막 식물들이 많아지면 산소 양이 많아지고 식물들이 없어지면 산소 양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 어, 그런 부분에서 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근데 쌤이 왜 이 나이가 먹도록 이 나이가 되어서 이게 궁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고 이런 궁금증을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미 어떤 과학자가 다 규명을 해 놓았는지 밝혀놨는지 밝혀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모르고 뭐야 또 막 그 연구하면 나중에 기껏해서 드디어 알아냈다는데 그 이미 뭐 수십 년 전에 다 그거 알아낸 거야 그러면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것들이 그 이제 그 논문 학술 논문 이런 걸 교류하는 이유들이 그 전에 사전 연구가 뭐가 돼 있나를 다 미리 한번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연구되지 않은 거를 자기 연구 과제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독자적인 걸 발표를 해야 그걸 인정받아야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면 내가 과학자로서의 내가 재질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고 난 세상 만사 궁금한 거 하나도 없다 왜 그런 쓸데없는 거가 궁금해 나는 그냥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 알기도 바쁜데 나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연구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냥 뭐 다른 활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지. 혹시 민준이나 서로가 주변에 과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아까 쌤이 궁금했던 것들을 꼭 여쭤봐. 그래서 답을 얻게 되거든. 쌤한테 알려줘. 네, 말씀 서로야, 민준아. 네. 네. 너네 안 물어볼 거지? 그거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림당할까 봐. 네. 어? 제발 물어봐줘. 너네 과학쌤 계시거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7쪽 보겠습니다. 자, 36쪽, 37쪽 아까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봤는데 36쪽, 37쪽 보니까 잎도 이렇게 잎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나라는 부분들인데 먼저 잎자루가 하는 일은 가지와 잎을 이어준다. 가지와 잎을 이어주는 역할이 이제 잎자루가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떡잎은 떡잎은 잎자루에 붙어있는 작은 잎. 잎자루에 붙어 있는 작은 잎을 보고 우리가 떡잎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 어, 들어봤어? 네. 그래서 이 떡잎이 이제 처음에 나는 거지. 잎이 자라기 전에 자랄 때 이제 요 잎자루에 이 떡잎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잎 떡잎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성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점친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어렸을 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알 수 있다는 데서 그런 속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이 있네, 잇몸. 잇몸이 뭐야? 광학, 합성으로 양분을 만들고 숨을 쉬고 땀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것들을, 입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잇몸, 우리 몸통에 비해서 잇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기공은, 그 공기가 드나드는 조그만 구멍. 어, 기공이 있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코나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 피부에 숨구멍 있는 거 알아? 아, 네. 우리가 그래서 피부로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비중은 적은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잎은 기공이 있어가지고 기공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락날락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잎맥은 어, 우리 몸줄과 같다. 그래서 잎맥을 통해서 뭐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세포 속에서 만들어진 약물은 인맥을 통해 가지, 줄기, 뿌리로 내려간다. 잎맥을 통해서 이른바 양분의 이동 통로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잎맥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맥 중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면 되냐면 40쪽. 인맥이 커다랗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 나란히 맥, 나란히 맥이고 또 하나는 그물맥. 그물맥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란히 맥인 거고 맥인 것이 있고 그물맥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어떤 거는 나란히 맥이고 왜 어떤 거는 그물맥이냐라는 거야. 그 나란히 맥인 것과 금을 매긴 것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바늘잎과 넓은 잎 해갖고 우리가 바늘잎을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침엽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넓은 잎을 우리가 화렵수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이 바늘잎은 주로 어느 지방? 어, 북쪽. 북쪽 추운 지방에서 바늘잎이 더 많다는 얘기야. 반면에 이제 이렇게 뭐야 따뜻한 곳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넓은 잎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야? 그 바늘잎은 그 엽록수가 적어서 양분을 많이 못 만드는 대신에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붙어 있어서 음, 북쪽 지방에 많고, 넓은 잎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서 음. 북쪽 지방엔 별로 없고 약간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 많은 그런 그러니까 넓은 잎은 햇빛 좋을 때 한 번에 양분을 뭐해? 많이 만들게 많이 나는. 양분을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넓은 잎이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넓은 잎은 양분이 많이 만드는데 더 이상 이제 겨울에 그 광합성하기 어려운 때 되면 이 잎을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겨울에는 너 할 일도 없는데 너 이제 뭐야 그만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보통 아이스크림이 주로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언제야?
여름이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팔잖아.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팔릴 걸 대비해서 직원들을 많이 모아서 막 일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장사가 안 되잖아. 가을이요. 네. 그럼 가을, 겨울은 장사가 또 훨씬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럼 또 직원들을 또 뭐야? 쉬라고 해야지. 해고시켜야지. 가을, 겨울에는. 그래, 살아남지. 근데 이제 애당초, 늘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고, 막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조금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요 바늘잎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잎이 넓고 이러면 이제 뭐야, 증발? 물을 내뿜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데 비해서 요 바늘잎 같은 경우는 이제 얇기 때문에 물의 증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물을 굳이 이제 많이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집은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를 펑펑 쓰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에너지를 펑펑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살림의 어떤 규모의 차이들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종류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뿌리 얘기는 했고 그래서 쌤이 이게 또 50쪽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섭수하는데 우리 몸에 물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땀을 통해서 또는 오줌을 통해서 이제 나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 양이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식물도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지만 그 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등산작용.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얘기해서 어, 물은 아까 기공으로 빠져나와 공기 속으로 날아가지요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아까 기공이 공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물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로서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53쪽 보니까 줄기를 자르면 뭐가 보인다? 세 가지. 백합, 채관과 세관과 물관과 중간, 그다음에 관다발이 보이는 거야. 채관은 하는 일이 뭐? 어, 채관이 하는 일은 음, 양분. 양분. 아까 뭐 포도당 만든 거 그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것들이 채관이 하는 일이야. 물관은 말 그대로 속이 비어 있고 어, 세포와 세포가 이어져 있다. 그래서 물관은 뭐가 연결돼? 뭐가 흐르는 통로야? 제목이 잘 물, 물이 뿌리에서 온 저기로 잎으로 이렇게 물을 날려주는 게 물관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 채관과 물관이 모여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간다, 관다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부름켜라 그래. 부름켜는 활발하게 분열한. 세포들이 분열하는 것들. 그래서 부름켜가 이제 세포들이 분열하는 것도 있고, 외떡잎식물과 뭐 쌍떡, 쌍떡잎식물. 아까 떡잎 얘기했었지. 잎자루에 제일 네, 먼저 나는 게 떡잎인데, 떡잎이 하나가 나는 건 외떡잎식물. 떡잎이 두 개가 나는 것은 뭐 쌍떡잎 쌍떡잎식물이라고 식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떡잎식물의 물과는 물과 체과는 어떻다는 거야? 반다발이 고리 모양으로 둥글게 모여 있다. 그건 쌍떡잎식물. 아, 외떡잎 질서정연하게 식물. 제도되어 있다는 거야. 아, 반면에 외떡잎식물 옥수수는 제멋대로 터져 있다. 왜 제멋대로 됐다. 근데 왜 그렇다는 거야? 왜 쌍둥이 식물은 고루 뭐야 질서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지만 외떡잎 식물은 엉망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졌다는 거야. 대부분은 하늘살이어서, 어? 하늘살이 풀이어서. 외떡잎 식물은 하늘살이 풀이기 때문에 굳이 막 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야 텐트 야영장에 가서 텐트 치는 경우에 그 하룻밤만 지내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가전제품 뭐 이런 걸 다 갖춰놓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장 최소화하게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갖추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가갖고 뭐 이렇게 1년을 살아야 되고 뭐 10년을 살아야 돼. 그럴 경우에 뭐 텐트 하나 들고 와서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집에서
가전제품에 이런 걸 다 들여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식물들도 한 해살이 식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만 쓰고 말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비용을 들어서 굳이 막 좋은 거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쌍둥이 식물 같은 경우는 한 해살이가 아니라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한 번 쓸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제대로 된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효과성,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뿌리 같은 경우도 큰 나무는 고든 뿌리, 하늘살이 풀들은 수염 뿌리인 까닭도 역시 마찬가지지. 큰 나무 같은 경우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고든 뿌리로 튼튼하게 그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하늘살이 풀들 같은 경우는 수염 뿌리로서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물만 흡수하면 되는 거지. 그것들이 오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도 똑같이 그러한 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식물들에 관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 이 식물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러분 학교 수업에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도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학습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제명아 기본소득 뭐야 다음 주에? 그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만. 맞아요. 맞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작가와의 만남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민준이하고 서로가 작가한테,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할 거예요. 둘이 번갈아 아, 가면서. 그래서 1시간 내내. 그냥 아, 질문 하나 준비하면 안 아, 되고, 제명화 기본소득이 뭐야라는 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작가에게 묻고 싶은 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너 이 책 얼마 샀는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뭐냐.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작가를 만났을 때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과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책과 관련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물으면 되는데,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질문의 가짓수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하고 민준아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민준이 한번 서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 60분 동안 여러분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나? 예전에 대갈장군 네, 대갈 장군이어는 좋아. 그때도 작가의 만남 식으로 했었지. 네, 그냥 계속 질문하고 쌤 대답하고 했었지. 네, 맞아?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감안해가지고 질문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어, 네, 그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